안녕하세요. 최신특허TV의 김용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합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RF 머티리얼즈의 방열 소재 기술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의 패키지 그리고 방열 소재 기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RF 머티리얼즈는 화합물 반도체의 패키징을 하는 회사고, 그 패키징을 위해서 화합물 반도체의 주요 특징인 그 발열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발열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업 리서치 센터 한국 아이아 협의회에서 이렇게 레포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RF 머티리얼즈의 매출이 그 지라 관련 반도체용 패키지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울프 스피드향 군수용 패키지가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매출 성장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화합물 반도체는 제가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루었던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지라 관련 반도체나 SRC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걸 화합물 반도체라 그러고, 두 개 이상의 원소들을 원소들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 그러는데요. 이 화합물 반도체를 패키징 할 때는, 쌓을 때는 이 필요한 조건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밀폐성, 방열, 저열팽창 개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하게 볼 게 이제 밀폐성, 안에 있는 그 화합물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폐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열, 그 화합물 반도체, 특히 전력 반도체의 경우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열시킬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열팽창 개수, 그러니까 화물 반도체를 패키징 하다 보면은 다른 소재들을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 열로 붙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열로 붙이기 위해서는 고온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고온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소재가 막 팽창을 많이 해버리면은 깨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 팽창 개수는 작으면서 잘 붙일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패키징에 그 요구되는 그런 소재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SRC랑 지라 관련 반도체 시장 전망이 이렇게 커질 거다 예상이 있고,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온세미컨덕터랑 울프스피드 같은 해외 기업들이 시작이 빠른 상황이어서, 이 아무래도 그 해외 기업이 시작이 빠르다 보니까 해외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관련해 가지고 울프스피드는 SRC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할 거라는 그런 기사도 있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프스피드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 RF 머티리얼즈의 수혜도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F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시장에서 화물 반도체 패키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밀폐성과 방열이라고 합니다. 이 밀폐성은 아까 말씀드린 거가 패키징을 이렇게 잘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온 접합 기술 블레이징 관련해 가지고 아주 강점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고온 접합 기술은 이렇게 고온으로 아까 접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열팽창 개수가 크면은 이 고온 접합할 때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열팽창 개수를 조절하는 그러한 소재 기술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방열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열 방출 소재로 그 반도체 패키지 바닥재를 사용하는데, 요거가 이제 적층 접합 소재가 사용된다. 적층 접합 소재가 사용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얘네들이 개발해서 RF 머티리얼즈가 개발해가지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모회사, RF 머티리얼즈의 모회사가 RFHRC죠. 모회사의 매출 비중이 30% 정도고, 나머지 회사들의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울프스피드와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 모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레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방열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수소차, 전기차 파워 모듈용 히트싱크, 그러니까 열을 빨리 빼낼 수 있는, 파워 모듈에서 열을 빨리 빼낼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현대차에서 직접 RF 머티리얼즈 개발 일을 해서 이와 관련된 패키지를 공급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특허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열 소재 관련된 특허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방열이라고 하면 이 적층 접합 소재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수직 그물망 구조를 갖는 클래딩 방열, 이 접층 접합이 바로 클래딩이거든요. 이 클래딩 방열 기판 관련된 그 특허가 22년도 2월에 등록이 된 게 있고,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방열 기판 만든다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적층돼 있죠. 수직으로 적층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죠.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을 이제 특허를 내놨다라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이 클래딩 방식, 적층 접합 방식으로 방열 기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허 청구안 간단히 보면은 이 1층과 2층, 1금속층과 2금속층이 이게 교대로 배열되면서 바로 수직으로 그물망 구조 같게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특허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 열 전도율은 20% 이상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열 팽창 개수는 감소시켰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 전도율을 증가시켜야지 방열을 빨리 할 거고, 그다음에 열 팽창 개수를 감소시켜야지 열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이걸 접합시킬 때 이게 팽창하지 않게끔 해서 잘 붙도록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을 발명 효과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수직 구문만 구조를 아까 이렇게 쌓은 거, 이렇게 쌓은 거, 바로 요 구조죠. 요 구조를 쓴 것과 안 쓴 것을 이렇게 비교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수직 구문만 구조를 썼을 때에는 바로 이 열 전도율이 350 이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닐 때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 350 이상 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 레포트에서도 얘기하는 그러한 높은 열 전도율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열 팽창 개수도 이 수직 구문만 구조가 있을 때 열 팽창 개수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구문만 구조를 잘 활용했을 때 이 방향 기판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특허가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랑 협업한다라고 하는 그 히트싱크 관련된 그 특허도 소개해 드릴게요. 21년도 3월에 등록이 된 특허고요. 탄소 분만을 갖는 MOCU, 이게 바로 몰리브덴과 구리를 같이 쓴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OCU라고 하는 요 소재를 그 레포트에서도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MOCU 소재를 갖는 이 방열 소재를 특허를 이렇게 등록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이 메탈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RF 머티리얼즈의 전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RF 머티리얼즈의 이 특허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특허를 보면요, 전기자동차 파워 모듈용 몰리브덴 쿠퍼 히트싱크 제조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전기차를 위한 그런 소재 기술을 얘네들이 특허를 내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발명 효과를 보면은 몰리브덴 쿠퍼 방열 소재에 탄소를 추가해가지고, 탄소를 추가하니까 열 팽창 개수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방열 특성을 개선한 그런 방열 소재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청구하는 보니까 바로 그 몰리브덴 불만과 바인더, 탄소를 혼합한 거에다가 이제 구리를 이렇게 씌워 올리는 거예요. 이 구리판 보이시죠? 그래서 몰리브덴 불만과 바인더, 탄소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한 거를 이렇게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구리를 씌워요. 그 다음에 구리 씌운 다음에 가열을 해요. 이게 온도를 높이면은 이제 안에 있던 탄소와 바인더가 타면서 이 바인더가 있던 곳에 공국이 생겨가지고, 그 공국에 이 위에 있던 구리가 이렇게 용침된다, 침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사진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그 MOCU 방열 소재를 자기네들이 특허를 이렇게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되게 청구항 보면은 깔끔하게 청구항이 되어 있고, 이 구조가 실제로 상용화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용화가 된다면 권리적으로 굉장히 잘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이 바인더랑 몰리브덴이랑 탄소 분말 이렇게 섞어 놓는다고 했죠, 처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여기 구리를 씌워가지고 온도 높인다 그랬는데, 바인더를 제거하는 공정, 그러니까 바인더가 있는 그 공국에다가 이 구리가 이제 침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구리가 이렇게 침투를 여기 공국에 해야 되는 건데, 이때 바인더를 제조하는 공정 따로 필요하지 않고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바인더가 탄소랑 이게 돼가지고 탄화돼가지고 제거된다. 그래가지고 탄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구리가 용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실험을 해봤더니 그 탄소 분말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는 열 팽창 개수가 8.5 정도로 이렇게 컸는데, 탄소 분말을 포함시키니까 7.75 정도로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열 팽창 개수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블레이징 공정에서 온도를 가압해가지고 이게 붙이는 공정에서 이종 소재를 접합할 때 고온에서는 열 팽창 개수가 낮을수록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거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고온 접합 공정 기술인 블레이징에 바로 이 RF 머티리얼즈가 강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거와 관련된 그 특허를 계속 내고 있다, 이런 기술 개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 팽창 개수뿐만 아니라 방열 특성도 이렇게 탄소 분말을 추가함으로써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열 전도율이고요, 요거가 이제 열 팽창 개수거든요. 그래서 탄소 분말이 10에서 12 정도 되었을 때 열 전도율이 가장 높았다, 200 이상을 높았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에서 12 정도 됐을 때 열 팽창 개수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7.75에서 7.22 정도로 형성돼 가지고 작아지더라. 그래서 800도씨에서 이렇게 열 팽창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블레이징 공정, 그 이중 접합을 하는 그런 공정에서 고온에서 열팽창 개수가 작게끔 만들어 가지고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OCU 몰리브덴 구리, 몰리브덴 쿠퍼 소재를 만들 때 탄소 분말을 이렇게 첨가시켜 가지고 만드는 거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좋다는 거를 이렇게 실험표로 이렇게 첨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F 머티리얼즈 관련해 가지고 화물 반도체 패키지 회사죠. 그리고 방열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그 자동차 방열 그 소재 쪽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회사인데, 여튼간에 이 소재 자체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방열 소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관련 특허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